안녕하십니까. 한국한센복지협회 가정의학과 전문의 윤민선입니다. 오늘 저는 고령 한센인의 건강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의 사전적인 의미는 건강유지와 증진, 질병 따위의 예방을 꾀하는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령에서의 건강관리와 그 목적은 현재의 신체 조건과 현재 가지고 있는 기저질환 조건에서 최선의 삶의 질을 유지하며 여생 동안 추가적인 질병 이환을 예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센인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를 것이 없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건강관리를 위해서 먼저 염두해야 할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사망률입니다. 분류상 노인 인구로 분류되는 65세 이상의 2020년 사망률입니다. 노쇠로 인한 사망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사망 원인이 되는 질환 10가지와 주목하여야 할 한 가지, 낙상입니다. 여기서 보여지는 사망자 수는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입니다. 이 사망 원인들에 대하여 우리가 노력해 볼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망 원인 1위인 악성 종양, 즉 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암은 빠르게 발견할수록 완치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암 중 가장 많은 사망 원인이 되는 5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에 대해서는 건강검진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검진을 잘 활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년기 어르신들께 해당하는 사항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암 조기 발견을 위해 2년마다 위내시경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대장내시경은 위내시경에 비해 쉬운 검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보다 쉽게 할 수 있고 대장암 빈발 증상인 출혈을 볼 수 있는 검사인 분별 잠혈 검사를 시행합니다. 변에 피가 섞여 있는지를 보는 것이죠. 양성인 경우에 대장내시경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분별 잠혈 검사는 매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간암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은 모두에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고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간암 고위험군인 간 경변이 있으시거나 B형 간염 보균자, C형 간염 보균자 또는 B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 질환자는 6개월에 한 번씩 간 초음파와 혈액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폐암 검진 역시 고위험군에 해당이 됩니다. 고위험군은 최근 2년 기준으로 30감년 이상 흡연력의 현재 흡연자를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이 감년이라고 하는 것은 계산할 때 일일 흡연량을 흡연 기간으로 곱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반갑씩 피우셨다면 30감년이 되려면 60년 동안 흡연한 경우이고, 하루 한 갑 반씩 피우셨다면 15년째 피우고 계신다면 30감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하여 고위험군에 해당이 된다면 2년마다 저설량 가슴 CT를 찍는 폐암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아울러 현재도 흡연 중이시면 금연도 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유방암, 자궁경부암 검진은 노년기 여성 모두에 해당되는 사항이며 2년마다 검진하셔야 합니다. 자궁 적출 수술을 받은 경우에도 검진의 대상이 됩니다. 사망 원인 5위인 알츠하이머 병을 살펴보겠습니다. 알츠하이머 병은 치매를 유발하는 가장 흔한 원인 질환입니다. 증상이 서서히 시작되고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알츠하이머에 의한 치매가 진단이 되었을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기적으로 인지 기능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있다면 조금이라도 빨리 그 시작 시점을 의심해 볼 수 있겠고, 진행에 따른 위험 요소에 대해서 미리 대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건강검진 시에 만 66세 이상 연령층을 대상으로 2년마다 인지기능 장애 검사를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건강검진을 잘 챙겨 받으셔야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건강검진의 다른 기본 검사 항목들도 살펴보시면 물론 고연령층에서는 이미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새롭게 발견이 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건강검진의 기본 검사 항목들 중에는 혈압, 공복 혈당, 그리고 나이가 들에 따라 조금씩 기능이 떨어지는 신장, 즉 콩팥 기능 수치도 포함이 되어 있어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건강검진은 2년에 한 번씩 홀수년도 출생자는 홀수년에, 짝수년도 출생자는 짝수년에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2021년이기 때문에 홀수년도에 출생하신 분들이 받으시고 내년에는 짝수년도에 출생하신 분들이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해당 연도에 검진을 놓쳤다. 그러면 건강보험공단에 본인이 직접 전화를 하셔서 건강검진 대상자인데 작년에 검진을 못 받아서 올해 검진을 받으려 한다 하고 추가 등록을 요청하시면 놓친 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암검진 한두 항목 정도에서 10% 정도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하고 나머지는 국가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꼭 챙겨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년의 현재 조건에서 최상의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가지고 있는 만성질환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2020년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의 84%가 한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고 평균 1.9가지, 즉 약 2가지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만성질환은 그 질환 자체도 문제가 되지만 그로 인한 합병증들도 만만치 않아서 관리를 잘 해주셔야 합니다. 먼저 당뇨병은 진단 당시 이미 5에서 10%에서 이미 합병증이 동반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합병증들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당뇨가 있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안과 검진을 받으셔야 하고 손발저림이나 감각 이상의 합병증이 발생을 하는데 새로운 증상이 있을 때마다 신경과나 재활의학과를 찾으셔서 신경전도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복부 초음파를 통해서 신장병증의 발병 혹은 진행 여부를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항상 발에 새로운 상처가 생기지 않았는지 확인을 잘 해주셔야 합니다. 발 관리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에 앞서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 관리를 잘 해주는 것입니다. 고혈압 한번 살펴볼까요? 고혈압의 대표적인 합병증을 살펴보면 뇌졸중, 동맥경화, 치매, 여기서는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 말고 혈관성 치매를 말하는 겁니다. 심장질환, 신장병 등이 있습니다. 무섭게 들리는 거 다 모여 있습니다. 이 질환들은 노년의 사망 원인 중 3위, 4위, 7위, 10위에 해당하는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질환, 신부전, 신부전 이것들의 전체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각각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혈압이 발견되면 가능한 빨리 관리를 시작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합병증 발병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혈압이 진단이 되면 금연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한국의 대표 만성질환 3가지는 앞서서 말씀을 드리면서 살펴봤고요. 2가지 만성 호흡기 질환이 남아 있습니다. 대표 만성 질환 중에서 이제 숨이 찬다라고 하는 비교적 불편한 증상으로 발현되는 이 2가지 호흡기 질환은 앓고 계신다라고 하면 증상에 따라서 의사와 자주 상의하셔야 하고 독감이나 폐렴구균 등의 예방접종을 하셔서 호흡기 감염에 대해서 잘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또한 만성 폐쇄성 질환에서는 금연은 필수입니다. 노년의 건강관리, 삶의 질 유지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것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낙상입니다. 통계청 통계에 따르면 고연령층의 낙상에 의한 사망자 수는 다른 질환에 비교해서 결코 적은 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낙상은 주의를 기울이면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큽니다.
생활 환경의 낙상 위험도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위험한 요소를 제거하거나 개선을 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집 주변부터 시작해서 집안의 공간까지 살펴보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개선을 해서 낙상 사고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조명이나 미끄러운 바닥, 경사, 문턱, 좁은 통로, 높은 선반에 있는 물건들을 꺼내기 위해서 이용을 하게 되는 의자나 발판의 사용, 이런 것들은 당장이라도 개선을 해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또 고연령에서 또 하나 신중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들이 복용하는 약제의 수입니다. 연령이 높아지면서 진단받게 되는 만성질환의 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또 그에 따라 복용하는 약의 개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에 따라서 신체적 기능 또한 저하가 되고 약물 대사 기능도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물 이상 반응도 흔하게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약물 이상 반응이 고연령에서는 피로나 가벼운 두통, 어지러움, 변비, 우울감 등 이런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런 증상은 노화의 일반적인 증상과 거의 구별이 되지 않아서 알아채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복용하는 약제의 수가 너무 많을 때에는 의사와 상의를 하셔서 중단 가능한 약이 있는지, 중복되는 기능의 약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앞의 증상들의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개개인이 꼭 염두하셔야 될 사항은 한 가지 증상에 대해서 여러 군데의 병원에서 중복 처방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하고 본인에게 처방된 약만 처방 용법대로 복용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약이라는 것이 때로는 함께 복용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처방된 약은 각각 다른 곳에서 처방됐다 하더라도 보험공단에서 전산의 자료가 모여서 함께 복용하면 안 되는 약이 처방되는 경우 알림을 띄워서 알려주는데 혹시 다른 사람의 추천으로 효과적인 약을 나누어 먹게 된다면 그러한 약들을 걸러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겠죠. 약을 나누어 먹거나 대신 처방받지 않는다는 원칙을 꼭 지키셔야 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고연령에서의 건강관리는 누구에게나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발병 빈도가 높은 질환을 빨리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노력을 다 하고 이미 가지고 있는 만성질환이 있다면 그 만성질환은 잘 관리하고 동반된 합병증 관리 또는 예방을 하는 것이 최고의 건강관리일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한센병도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그 치료와 합병증 관리를 잘 해주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요소일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제가 한센협회 병원에 근무하면서 보았던 한센병 합병증으로 인한 증상들 중에서 일상생활에서 노력하면 조금이라도 개선을 해볼 수 있겠다 싶은 부분이 화상과 발의 상처였습니다. 화상이라고 하면 이제 고온에 돼 있는 화상이 먼저 떠오르죠. 우리는 후유증으로 손, 발, 팔, 다리의 감각이 떨어지거나 이제 아예 소실되어 버린 분들이 많으셔서 뜨거운 조리기구나 겨울철 난방기구들은 항상 눈으로 고온의 가능성을 함께 인지를 하시고 주의하시는 습관을 기르셔야겠습니다. 고온 화상보다 어쩌면 더 긴 기간 동안 치료를 요할 수도 있는 화상이 저온 화상입니다. 펄펄 끓는 온도가 아니어도 예를 들어 물리치료를 받으실 때 핫팩이라든지 전기장판, 온돌 등에서도 깊은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까 온돌이나 전기장판에 피부를 직접 장시간 닿게 하지 마시고 꼭 두께가 있는 침구를 깔고 사용을 하셔야겠습니다. 또 물리치료를 받을 때는 본인이 감각이 조금 떨어져서 화상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물리치료사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 감각은 우리 한센인만 소실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뇨병이나 척추디스크병으로도 감각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수술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국소적으로
감각이 소실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감각이 떨어지는 상황을 알리셔서 그런 화상을 입게 되는 그런 경우를 예방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발 상처는 매일매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당뇨병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처가 작더라도 또 집에서 혼자 치료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발견한 즉시 최대한 빨리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상처는 작을 때 적절한 방법으로 치료를 해야 빨리 낫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또 발을 잘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에 상처가 반복되고 또 다른 이런저런 이유로 발의 모양이 조금씩 지속적으로 변합니다. 따라서 현재 신발이 발에 잘 맞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 발바닥의 상처 예방을 위해서 깔창을 깔고 계시다면 깔창의 쿠션이 아직 살아있는지 아니면 열심히 그 깔창을 사용하셔서 혹은 많이 걸으셔서 그 깔창이 쿠션이 많이 죽었거나 딱딱해지지 않았는지 자주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폭신폭신한 깔창으로 발바닥을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과도한 걷기 운동은 오히려 발바닥에 과도한 압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내분비적 만성질환에 도움을 주려고 걷기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그것을 택하시는 것은 발바닥에 상처가 잘 생기시는 분이라면 적절치 않습니다. 한센인들은 이제 손발에 땀이 잘 안 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각질이나 굳은 살이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 이제 보습과 굳은 살 관리가 필수입니다. 정기적으로 시설이 되어 있는 곳에서 굳은 살 제거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습니다만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이제 미온수에 충분한 시간 동안 담그어 주신 후에 보습제가 스며들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충분한 보습하기를 자주 해주시고 평소에도 연화제나 보습제를 잘 사용하셔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굳은 살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날카로운 도구를 사용하시는 것을 절대로 금하셨으면 합니다. 굳은 살을 제거하기 위해서 뜯는 행동으로 큰 상처를 만들어서 또 오랜 시간 치료를 요하게 되는 상황으로 발전되어 가는 걸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날카로운 도구를 사용하시는 것을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신경을 쓰고 조금 노력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절대로 상처를 혼자서 치료하면서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고 발견 즉시 혹은 하루라도 빨리 병원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감염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개인 위생 관리와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